안녕하세요. 프론티어십 강의를 맡게 된 이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6주 만에 여러분 뵙게 됩니다. 어, 올 학기 마지막에는 한번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론티어라는 게 어떤 창업가 정신 그런 그 수업인데요. 우리가 그 기업이 뭐냐? 교수님도 기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죠. 교수님도 전임 교수지만 여러분들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창업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창업 회사는 이건수 CS 탐정센터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 기업에서 하는 일은 탐정 교육과 자격증 교부, 드론 자격증, 그다음에 경호 경비, R&D 사업, 예, 국제국제관 사업을 창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교수님도 1인 기업이지만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학생들에게 600만 원 장학금을 학교에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600만 원 기부가 더 많이 기업을 발전시켜서 6천억의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한번 교수님도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프론티어십 강의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이 뭐냐? 기업의 특징, 기업의 종류, 형태로 보겠습니다. 기업이란 거는 업을 즉 업이란 거는 하나의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란 거는 어떤 돈도 벌고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물품을 또 추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돈만 버는 곳이다. 근데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꿈과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고 돈도 벌고 우리의 어,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도 공직 생활을 한 21년 했고요. 21년 경찰 생활을 하고 대학 교수로 왔지만 이 기업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어디 기업이든 간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로널드 코스는 이런 말을 했죠. 1937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업의 본질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시장 거래, 상당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 때문에 위계 조직과 보상 체계를 갖춘 회사, 회사라는 이 조직,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기업이란 건 조직도 있고 보상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의 표현은 영어로 많이 있어요. 뭐 company, corporation, incorporation, firm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company는 com, 함께라는 의미죠. 퍼니, 브레드 빵의 어떤 의미인데 함께 함께 빵을 나눠 먹는다. 즉 함께 일해서 나눠 먹는 되게 의미가 있죠. 기업체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형제들에게 이렇게 컴퍼니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일상, 직장이라는 뜻이 가깝고요. 코퍼레이션은 이것 역시 함께 협력한다. 그런 거겠죠. 신체와 관련된 corpus라는 단어로 몸통, 조직, 그래서 코퍼레이션은 함께 협력한다, 결합한다. 자, 법인의 자격을 갖는 회사, 사단법인. 사단법이란 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업체. 법인이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연인 혼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또 특정한 이 법인이라는 거는 돈을 모아서 재단법이겠죠. 돈을 모아서 법률 관계 주체로서 일을 하는 것.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죠. 그죠? 자, 인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은 이는 뭐 들어오다는 뜻인데 코퍼레이션보다 좀 더 덩치가 크다는 인상을 주는 단어고 사단법인 단체. 어, 큰 의미가 없지만 좀 더 크다. 큰 사단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펌이랑 펌. 펌은 두 명 이상의 합작, 회사의 합작. 즉 합자회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업의 경영을 할 때 한 명, 두 명이 회사를 할 수 있고 여러 명 할 수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경영 부분을 보면 끝없이 책임지는 사원이 있고 어느 정도만 책임지는 사원이 있다.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을 자본을 제공해서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형태 기업인데 어느 정도 뭐 유한 책임은 뭐 돈만 돼야 된다든지 하지만 무한 책임은 거기에 실제 경영 주체로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기업이 출현하기 전에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죠. 돈을 주고 간의 수공업이 어, 옛날에는 있었지만 이 기업이 출현하면서 지금은 월급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것. 주식과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많이 커졌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식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으나 본격적인 출현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보고 있고요. 자본주의 시작을 혹은 본격적인 발전을 주식회사의 등장, 본격적인 발전을 회사의 등장,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그분에게 돈을 벌어서 이득을 분배하게 되고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죠? 자, 기업은 네 가지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겠죠. 기업은 소유와 노동의 분리로 소유자가 있고 즉 소유자는 경영자로서 책임지고 노동자는 생산에 책임져야 되겠죠. 이거를 노사라 부르죠. 노사가 화합하고 화목해야 또 협력이 잘 되겠죠. 기업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곳이에요. 돈을 못 벌면 어렵죠. 기업은 비영리 단체인 교회나 정부, 시민단체와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냉정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많이 힘들게 하는 기업 어떤 기업의 양상이죠. 때문에 우리가 기업체에 취업한다는 것은 이런 거를 목표의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것은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를 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동조합과 구별된 특성으로 독립성은 있습니다. 기업은 어찌됐든 간에 이윤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게 기업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기업체에 갈 때는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이윤 창출해야 되겠죠. 그죠? 또 기업의 목표는 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업체 저번에 현대인가요?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기업도 많고요. 생존이고 이윤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거냐. 나쁜 방법이냐 좋은 방법이냐. GM 그 컨설런트였던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목표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즉, 이윤을 벌면서 한 차원 높은 것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이 현대 기업에서는 돈을 번 만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즉, 기업이 돈을 번 만큼 시민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베풀고 쓰는 거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기업은 돈을 벌어야만, 많이 벌어야만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이죠. 자, 따라서 기업은 우리가 봤던 대로 생산 영리 목적의 생산 경제를 이루고 있고요. 기업은 소유자와 노동의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작은 데는 소유와 노동이 일치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경영자와 노동자는 물론 화목하고 화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분리가 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소유와 노동의 분리에 의해서 노동 임금에 대해서 늘 노동자들은 요구를 하게 되고 경영자는 거기에 맞게 그분들에게 월급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라는 건 어떻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영리 목적한 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이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이익이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 수행, 노조인 생산자에게 많은 노동자에게 많은 월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개별성. 많은 우리가 기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어, 기업이란 자체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 기계, 재료, 노동력. 이윤 획득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일정량에 대해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어,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일정량의 자본 단위로서 파악이 돼야 되고요. 어쨌든 기업은 자본의 조달과 운영, 자본의 조달과 운영으로 가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생산자의 어떤 생산을 통해서 그 생산을 잘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고 각자의 개별성을 가지고 개별성이 하나의 통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윤 추구죠. 자, 독립성이란 것은 기업에 대해서 자기 책임입니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 안에서 자기 책임. 각 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생산 경제 어떤 단위체죠. 이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하게 되는 경제적 조직인데 무엇보다도 이 생산 경제란 거는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 유형의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해운업, 창고업, 운수업 모든 게 포함된 생산 경제의 단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회사는 그러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인 회사죠. 사기업이죠. 공기업 있고 공사 공동기업이 있죠. 뭐 이렇게 쉬운 거는 넘어가고요. 자, 소수의 공동기업, 함명, 합작, 유한, 조합, 익명, 어, 다수 여러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요. 주식회사가 있고 공기업에는 국영기업, 지방, 공사, 공단, 금고 등이 있고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다.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지만 우리가 의미만 알면 되겠죠, 시간. 기업에는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이 있고 개인기업 있죠. 교수님은 개인기업이죠. 공동기업이 있죠. 인적 공동기업,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 예를 들면 함명, 합자, 자본, 이름, 자본, 유한, 책임,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이 있고 다수 명 모여 있는 것, 협동조합, 주식회사가 있고요.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 이렇게 있다. 함명, 자, 함명 이거는 뭐냐면 무한, 끝까지 책임지는 한계가 없이 책임 있는 회사에 의미하는데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계해서 잘못된 변제할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죠.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니까. 한 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모두 직접 책임지는데 대외적으로 신용이 균형이되고 사원의 책임 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 경영 참가를 강화해서 마치 회사는 개인 기업의 공동 경영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 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다른 거 다보다도 한 명, 이름을 합쳐서 한 명, 모두 책임지는 회사가 한 명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 회사. 합자. 합자란 거는 어떤 자본에 중요시하는 파트너십 형태죠. 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한 명 회사보다는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게 합자 회사도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사업 경영은 무한 책임이 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자본만 제공하여 기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 합자 회사다. 무한 책임 있는 점은 한 명 회사 같죠. 하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출자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 있는 사원이 있는 점에서 합자와 한 명이 다르다. 이 부분이 다르죠. 유한 책임 사원은 유한 책임이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만큼만 책임이 지는 거죠.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 자, 합자회사는 사단법인이지만 사원 간의 개인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격을 띠고 인적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앞으로 이 시간 배웠으니까 한 명 회사냐, 합자 회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유한회사. 아예 그러면 유한회사만 무한, 무한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가 합자회사, 무한회사가 한명회사. 그죠? 하나, 둘, 셋 구별하면 되겠죠? 자, 유한회사. 출자 금액만 책임진 거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 유한회사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함께 물적회사나 인적회사 요소를 가면 회사인데 사원 전원이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사하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한명회사와 닮은 폐쇄적 비공개적인 약간의 특성도 있죠.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본받아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 한국 등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회사, 유한회사, 무한유한회사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동조합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 시골에 돈이 없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하고 노동도 하고 돈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합원들이 물자,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협동으로 하는 조직단체인데 이걸 협동조합이랍니다. 즉 사업 목적이 협동조합은 영리에 있지 않고 조합원 간의 상호, 돕고 함께하는 구조, 임의로 설립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탈퇴 싶으면 탈퇴하고 협동조합이죠.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돈 많다고 해서 투표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고 뭐 그러지 않고요. 1인 1표입니다. 다.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 게 협동조합입니다. 자, 남은 돈은 조합원에 분배할 때 출자액이 많고 적고에 의하지 않고 조합 사업에 얼마나 이용을 했냐, 일을 했냐, 이용 분량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협동조합. 이러한 협동조합은 여러 방법에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업조합 등 네 가지로 나오는데 사업협동조합은 산업별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상공업, 소규모 생산업자에게 결성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상업협동조합, 각종 협동조합이 있어서 사업의 전부 일부를 다 합니다.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검사, 공동시설이고요. 조합원에 대한 자금 제보, 조합원을 위한 자금 차입, 복리후생시설, 경영기술 개선, 지식 보급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하고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이 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신용이니까 이 협동조합은 단위협동조합인데 단위조합이 일정 지역 기반으로 해서 연합체를 결성하는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이 같은 연합체도 단위조합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자 이번엔 기업조합 기업조합은 협동조합을 인형을 고차원적으로 구체화한 것인데 일반 협동조합은 작은 생산업체가 각기 독립된 자기 사업을 가지고 참여한 연합체 일반 협동조합은 제각기 독립적인 자기 사업을 가지고 참여한 연합회다. 그래서 일종의 복합기업 형태이니까요. 기업조합은 좀 더 크겠죠. 조합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의 종업원이어야 되고 조합 종업원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성질적인 차이죠. 그래서 작은 조합원이 지위를 나누고 지향하고 하나로 뭉쳐진 독립사업체로서 기업조합 중심으로 결집하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있다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서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를 말하죠. 주식 조그만 회사는 자기 돈으로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면 자본금을 개인 돈으로 대하는 건 한계가 있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타인의 돈을 좀 써야 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죠.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도 제약과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회사가 생긴 거죠. 주식회사는 자본 투자자, 주식을 나누고 주주를 모으고 어, 그 주식만큼 이익을 또 보는 거죠. 잘못되면 망하면 주식의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 명이나 합자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식회사는 투자한 주식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대부분 95%는 다 요즘에 주식 하는 주식회사죠. 개인 회사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개인 회사나 주식회사 형태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싶은 회사는 그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팔고 또 투자자는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대고 배당금을 나눠드리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고 또 여기서는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되죠. 그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 오늘의 우리가 뭐 창법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창업을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은 지금 1인 회사를 창업했잖아요. 이 1인 회사를 좀 키워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고 또 주식회사 형태로 이걸 많이 키워서 학교에 많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게 교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업체에 관심을 갖고 창의적 정신, 뭔가 내가 창업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게 되고요. 교수님도 공직생활 21년 했어요. 여러분도 공직생활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렇게 여러분의 창업가적인 정신으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씁니다. 뭘 쓸까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에게 이 말을 쓰고 싶습니다. 도전하라.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